네, 4월 15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.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이렇게 톡톡 튀는 이벤트가 많이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이제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 오늘이 첫 거래일이었죠. 장중 한 18% 이상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근데 이제 그보다도 오늘 특히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장중에 그 정부가 8월에 백신 위탁 생산을 할 거라는 발표 때문에 이제 CMO 기업들이 일제히 올랐죠. 현재 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선정된 기업은 이거는 뭐 국내용으로만 봐야 할 건 아니고 추후에 이제 이 동남아 지역 같은 곳에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재료라고 봐야 되긴 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사실 좀 무거운 주제들만 좀 얘기를 했는데, 오늘은 좀 한 두 가지 정도 섹터들을 좀 추려서 좀 특히 개괄적으로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크게 반도체랑 이제 전기차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반도체를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누가 대놓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건지,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물 부족이었고, 그 다음에는 화재,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전이 났습니다.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정전이라고 해서 뭐 기계들이 잠깐 꺼지고 다시 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일단 작업에 투입된 그 웨이퍼들은 다 폐기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걸 다시 이제 전원을 넣어서 이렇게 가동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투입됐던 웨이퍼를 다 버리고 새로 웨이퍼를 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번에 멈춘 공장은 그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,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하반기에나 가동될 공장인데 이제 조기 가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미국 반도체 회의 이후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일정 부분 이제 미국의 특히 그 차량용 반도체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.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쓰임새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. 그리고 그 사이에 반도체 회의 이후에 전 세계에서 반도체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 역시 더 늘어나겠죠.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유럽도 이제 반도체 사이즈업을 한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독일을 필두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크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그 반도체 장비주들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이쪽 분야를 공부를 해보시겠다고 하면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이제 어떤 기술력, 뭐 미세 공정에 필요한 기술력이겠지만은 같이 조금 여력이 되면 그 수출 비중도 보시면 좋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뭐 내수만 있는 것보다도 이제 해외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면 좋겠죠. 특히 그 해외 어떤 지사들이 있는 기업들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 섹터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이쪽 섹터에 큰 이벤트들이 두 개 정도가 있었죠. 먼저 그 하나씩 보면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자립화하겠다, 이제 이런 선언이 있었고, 또 하나는 그 SK이노베이션과 또 LG화학의 합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뭐 내가 재료라고 인식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내용들도 좋지만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좋은데요. 바로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입니다. 이 작년에는 유럽을 필두로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졌다면 올해 단연 그 화두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죠. 이게 지금 엊그저께 나온 기사인데, 여러분이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돈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건데요. 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 삼성이 생산하는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한 5% 미만으로만 이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죠. 근데 이쪽 부분의 생산량을 인텔이 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이 반도체를 통해서 누가 수혜를 보게 될까요? 바로 이제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제 인텔이 공급을 해줘서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만 차량이 팔리고 반면에 이제 유럽의 전기차 기업들이 차량이 안 팔리게 되면 결국에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만 실적이 좋아지겠죠.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진 그 돈으로 또다시 투자를 감행할 거고,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제
이 조기 가동하는 공장을 통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내게 될 텐데, 그런 걸 보면은 뭐 미국은 결국 다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제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이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은 이제 유럽 쪽의 매출이 높은가 아니면 미국 쪽의 매출이 높은가 말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조달받는 순서가 유럽보다는 이제 미국이 더 빨라질 것 같죠.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자동차를 파는 동안 유럽의 기업들은 한동안 차를 팔지 못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결국 매출의 차이로 발생할 거고, 또 그건 이제 그 투자의 차이로 발생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유럽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성장하는지 유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. 오늘은 최근 이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